이게 뭐야? 이 사람 때문에 평생 혼자 산 거야? 고작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1959년 4월 19일 명동의 거리는 아수라장이었다. 학생들이 몰려온대요. 빨리 문 닫아요. 다방 마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창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물결처럼 거리를 메우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함성이 유리창을 통해 울려 퍼졌어. 독재 타도, 민주주의 만세. 갑자기 하얀 연기가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다. 최루탄이었지. 매캐한 냄새가 다방 안까지 스며들었고 손님들이 기침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어. 은희야, 너도 빨리 가. 마담이 내 팔을 잡아 끌었지만 나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있었다. 21살 명동 다방의 웨이트리스였어. 그게 내 전부였지만 저 밖의 함성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지. 거리로 나가자마자 매운 연기가 눈을 찔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며 비명을 질렀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귓전을 울렸지. 나는 본능적으로 뒷골목으로 뛰었다. 좁은 골목길, 빨래가 늘어진 그 익숙한 길이었어.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지. 신음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내 앞에 쓰러졌다. 검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 하얀 와이셔츠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 저기, 괜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청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 19, 20살쯤 되어 보였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아팠다.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렸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쪽으로 갔다. 찾아. 경찰들의 목소리였지. 나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어. 일어나요, 빨리. 누구세요? 말 말고 따라와요. 다행히 내 새방이 바로 근처였다. 3층 옥탑방까지 청년을 끌다시피 올라갔지. 좁은 계단을 오르는 내내 청년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내 어깨에 기댄 그의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 잠깐만 기다려요. 약 가져올게요. 손이 떨렸다. 낯선 남자를 내 방에 들인 건 처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저 청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 빨간 약을 이마에 발라주며 상처를 닦아냈지. 청년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 아직 애뜬 얼굴에 다부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지. 고맙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 괜찮아요. 물 좀 드릴게요. 찬물을 건네자 청년이 단숨에 들이켰다. 목이 많이 탔나 봐. 최루탄을 직접 맞았을 거야. 여기가 어디죠? 명동 뒷골목이에요. 제 방이고요. 죄송합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까지. 아니에요. 밖에 두면 잡혀갈 것 같았어요. 청년이 쓴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잡힐 거예요.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 있어요. 일단 다친 데부터 치료하고요. 밤이 깊어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가끔 군화 소리가 계단을 울렸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지. 청년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서울대 정치학과 2학년이라고 했어.
시위를 주도하다가 경찰에게 쫓겨 도망쳤대. 저는 은희예요. 다방에서 일해요. 다방. 그 명동 다방이요? 네. 아세요? 자주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커피값이 비싸서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다음에 오면 제가 공짜로 줄게요. 다음이 있을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농촌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 제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어머니는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품팔이를 하셨고요. 이런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할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 희망 같은 거. 전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만 나왔어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뉴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희 씨는 충분히 똑똑해요. 민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어. 사흘 동안 민준은 내 방에 숨어 있었다. 나는 낮에 다방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빵과 우유를 사들고 올라왔지. 그리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 민준은 내게 책을 읽어줬다. 자기가 가방에 넣고 다니던 시집이었어. 윤동주의 시였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민준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 왜 눈물이 나는지 나도 몰랐지. 은희 씨도 시를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책 드릴게요. 안 돼요. 소중한 건데. 은희 씨한테 주고 싶어요. 나중에 이 시를 읽으면 절 기억해 주세요. 그때 나는 알았다. 민준이 곧 떠날 거라는 걸. 나흘째 되는 날 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은희 씨, 저 내일 떠나야 해요. 어디로요? 학교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저를 미국으로 보내줄 수 있대요. 여기 있으면 잡힐 거고, 잡히면 감옥에 가야 해요. 미국이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 미안해요, 은희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살아야죠.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은희 씨, 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말하지 마요. 알아요.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꼭 돌아와서 은희 씨를 찾을게요. 다음 날 새벽, 민준이 떠났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어. 방으로 돌아오니 작은 학생증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의 학생증이었지. 사진 속 민준이 웃고 있었어.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은희에게 당신의 친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준. 세월이 흘렀다. 1964년, 1973년, 1982년. 년도가 바뀔 때마다 나는 민준을 기다렸어. 다방은 문을 닫았고 나는 작은 슈퍼를 차렸다.
결혼 이야기도 몇 번 나왔지만 거절했어.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나이 40이 넘도록 혼자 사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민준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다. 다시 거리가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어.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지. 민준도 어디선가 이 소식을 듣고 있을까.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드디어 군부 독재가 끝났어. 민준이 그렇게 바라던 세상이 왔지. 그해 가을, 명동은 크게 변해 있었다. 예전의 다방들은 모두 사라지고 카페와 패스트푸드점들이 들어섰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근처에 살았지. 민준이 돌아오면 나를 찾을 수 있게. 어느 가을날 슈퍼에서 손님을 맡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예전에 다방이 있었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 50대의 남자였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있었어. 하지만 그 눈빛을 나는 알았지. 민준 씨, 은희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34년이었어. 긴 세월이었지.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 돌아오셨군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슈퍼문을 닫고 근처 찻집으로 갔다. 명동 한복판의 조용한 찻집이었어.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정치학 박사까지 땄고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정치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요. 은희 씨는요? 보시다시피해요. 슈퍼 하나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은희 씨 같은 분이 기다렸거든요. 뭐요? 민준 씨를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은희 씨, 저는 괜찮아요. 돌아오셨잖아요. 아니에요. 전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웃었어. 그럼 잘 됐네요. 행복하신 거죠? 은희 씨, 정말 괜찮아요. 민준 씨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은희 씨는 저를 숨겨줬어요.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민준 씨. 나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 씨가 살아서 잘 지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민준 씨 약속 지키셨잖아요. 돌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학생증을 꺼냈다. 34년 동안 간직한 학생증이었어. 사진 속 민주는 여전히 젊고 씩씩해 보였지.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네. 매일 봤어요. 민준 씨를 잊지 않으려고요. 은희 씨, 만약 그때는 그때였어요. 민준 씨는 살아야 했고, 미국에 가야 했어요.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은희 씨를,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 씨를 도운 것, 기다린 것, 다 제 선택이었어요. 민준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 명동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 은희 씨, 저 이번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가족들도 데려올 거예요. 한국에서 살 거예요. 그렇군요. 은희 씨한테 보답하고 싶어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가끔 이렇게 차 마시러 오세요. 그냥 안부라도 묻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꼭 그럴게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34년 동안의 시간들, 우리가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이었어. 민주는 미국에서의 힘든 시절을 이야기했지. 향수병에 시달리면서도 공부했던 일,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일들을. 어머니는 제가 미국 간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얼굴도 못 봤어요. 힘드셨겠어요. 은희 씨는요?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방에 살아요. 가끔 연락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요. 민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찻집을 나올 때쯤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거리의 악사가 기타를 치고 있었지. 많이 변했어요. 이 거리가. 그러게요. 예전 그 다방도 없고 골목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때의 기억은 남아있어요. 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예전 다방이 있던 자리는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되어 있었어. 하지만 그 옆 골목은 여전히 남아있었지. 여기가 그 골목이죠.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날이 기억나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최루탄 때문에도 그랬지만 무서웠어요.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은희 씨가 나타났어요. 마치 천사처럼. 나는 웃었다. 천사는 무슨요?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게 천사 아니에요? 우리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이었지만 예전만큼 어둡지는 않았어.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으니까. 제 옥탑방은 철거됐어요. 2년 전에 건물을 다시 지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지만 기억은 생생해요. 그 좁은 방에서 민준 씨가 시를 읽어주던 거요. 윤동주의 시. 네. 그 시집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 보물이에요.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전 정말 순진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네. 민준 씨가 바라던 세상이 왔잖아요. 민주주의가 왔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불평등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보단 나아요. 민준 씨 같은 분들이 싸워줬으니까요. 은희 씨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도운 것을요? 후회할 리가 없어요. 저 때문에 인생이. 민준 씨,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준 씨를 도운 것도 기다린 것도 다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민준 씨를 만나서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며 살 수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은희 씨,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말이에요. 자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34년 전 우리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은희 씨,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은희 씨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다음 생은 없어요. 이번 생뿐이에요. 그래서 더 후회돼요. 민준 씨, 우린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다른 방식. 이요. 네. 함께 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헤어졌다. 민준은 호텔로 돌아갔고 나는 집으로 갔어.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지. 34년 만에 만난 민준, 그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다음 날부터 민준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은 2주에 한 번씩이었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 민준의 가족 이야기도 들었다. 부인은 미국에서 만난 교포 2세였고 착하고 현명한 여자라고 했어. 아들은 25살로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지. 아내한테 은희 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은희 씨가 제 목숨을 구해줬다고 평생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내가 꼭 만나고 싶어 해요. 결국 나는 민준의 가족을 만났다. 백화점 찻집에서였어. 민준의 부인 수진 씨는 예상대로 우아하고 교양 있는 여자였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고 품위가 있었어. 정말 감사해요. 남편을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됐을지.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만나지 못한 젊은 민준을 은희 씨가 지켜주셨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 씨는 현명한 여자였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민준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민준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 다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지.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 명동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고 캐럴이 울려 퍼졌지.
민주는 여전히 찾아왔다. 눈이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웃었지. 은희 씨, 제가 대학에서 강연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강연이요? 4.19 혁명에 대한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요. 은희 씨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냥 한 시민이 도와줬다고만 해주세요. 왜요? 은희 씨는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요? 그냥 사람 하나 도운 것뿐이에요. 민준이 웃었다. 은희 씨답네요. 그리고 민준 씨. 네. 강연 잘하세요. 젊은 학생들한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왜 싸워야 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요. 그럴게요. 강연 날, 나는 몰래 강의실 뒤에 앉았다. 학생들이 가득 찬 강의실에서 민준이 연단에 섰어. 1959년 4월 19일, 저는 19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루탄이 터졌고 경찰이 우리를 쫓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쳤고 어떤 친구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저도 다쳤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났고 경찰한테 쫓겼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갈 것이고 제 인생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한 분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다방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습니다. 사흘 동안 간호해 주셨고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그분은 제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미국으로 갈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강의실을 둘러봤다. 그리고 뒤쪽에 앉은 나를 발견했어.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 그분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바로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도왔고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왔어. 가슴이 벅찼지. 그날 저녁 민준이 슈퍼로 찾아왔다. 왔었군요. 네. 좋은 강연이었어요. 고마워요. 은희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학생들이 많이 감동받은 것 같던데요. 은희 씨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영웅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희 씨는 항상 그렇게 말하시네요. 우리는 웃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 민주는 여전히 찾아왔지. 가족과 함께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어. 우리는 친구가 됐다. 아니, 가족 같은 사이가 됐지. 민준의 가족은 명절 때마다 나를 초대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
수진 씨는 나를 언니처럼 대해줬지. 은희 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송편이에요. 고마워요. 수진 씨 솜씨가 좋으시네요. 우리 민준이가 은희 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래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도 은희 언니를 존경해요. 민준의 아들 재훈이도 나를 좋아했다. 명동에 올 때마다 슈퍼에 들러 과자를 사갔어. 은희 이모, 아버지가 이모 덕분에 살았다며요. 옛날 일이에요. 멋있어요. 영화 같아요. 영화는 무슨요? 그냥 사람 도운 거예요. 재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저도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멋있어. 계절이 또 바뀌었다. 어느덧 나도 60을 넘겼어. 민준도 60대 중반이 됐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어. 어느 봄날 민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은희 씨, 우리 그 골목에 기념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기념비요? 네. 4.19 혁명을 기억하는 작은 표지석이요. 그 골목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 이름은 빼주세요. 왜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역사를 기억하는 거면 되잖아요. 민준이 웃었다. 끝까지 자기 이름을 감추시는군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이 중요하죠. 결국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명동 뒷골목 입구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1959년 4월 19일, 이 골목에서 자유를 외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운 이름 없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준이 짧은 연설을 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 은희 씨,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은희 씨도 이 표지석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은희 씨는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우리는 웃었다. 사람들이 표지석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지. 이제 이 골목이 잊히지 않겠네요. 네. 그리고 은희 씨도 잊히지 않을 거예요. 비록 이름은 없어도요.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억만 남으면 돼요. 저녁이 됐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 골목에는 우리 둘만 남았지. 은희 씨.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말로요.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저는 은희 씨한테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행복했어요. 혼자 사셨는데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민준 씨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은희 씨, 사랑해요. 저도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은 없어요. 이번 생이 전부예요. 그럼 이번 생에서도 충분해요.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예전처럼 좁은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 더 이상 최루탄 냄새도 없었고 군화 소리도 없었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게요. 민준 씨가 바라던 세상이 왔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할 순 없어요. 그래도 그때보단 나아요. 네, 그때보단 훨씬 나아요. 우리는 골목 끝에 섰다. 그리고 명동 거리를 바라봤어.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지. 평화로운 밤이었어. 은희 씨, 고마워요. 평생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민준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 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준 씨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을 거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항상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민준이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웃었어. 30몇 년 전 그날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맑은 하늘이었지. 문득 민준이 읽어줬던 시가 생각났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지켜낸 기억들. 모두 부끄럽지 않았어. 선반 위에 그 낡은 시집이 놓여 있었다. 민준이 준 시집이었지. 30몇 년 동안 간직한 시집.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어. 첫 장에 민준의 글씨가 있었다. 은희에게 당신의 친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준. 나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다. 잉크가 발에서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 저도 잊지 않았어요. 민준 씨. 단 하루도요. 밤이 깊어갔다. 명동 거리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었어. 나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지. 저 멀리 우리가 만났던 골목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표지석이 서 있을 거야.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기억을 지키는 작은 돌이지. 문득 깨달았다. 나는 행복했다는 것을. 민준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민준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해 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거리를 하얗게 물들였어. 마치 30몇 년 전 그날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했어. 최루탄 가스속을 뚫고 달려오던 민준의 모습을.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웃던 그의 미소를. 시를 읽어주던 그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믿어.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야. 기다리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지. 나는 30몇 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민준은 돌아왔어. 늦었지만 돌아왔지. 그것으로 충분해. 눈은 계속 내렸다. 명동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갔어. 새로운 세상 같았지. 깨끗하고 순수한 세상.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어. 내일 민준 씨가 또 오겠지. 눈 이야기를 하며 차를 마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또 웃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 삶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우리가 선택한 길,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우리가 지켜낸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나는 은이다. 명동 다방의 웨이트리스였고 지금은 작은 슈퍼를 운영해. 평범한 삶이지. 하지만 1959년 4월 19일 나는 한 사람을 구했어. 그리고 그 사람을 평생 사랑했지. 그것이 내 이야기야.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시민의 이야기.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러워. 눈은 밤새 내렸다. 아침이 오면 명동거리는 하얀 세상이 될 거야. 그리고 민준이 올 거지. 눈을 맞으며 웃으며. 나는 그를 기다릴 거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기다림도 사랑이니까.